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이동주입니다. 어느덧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비트코인이 조금 오르는가 싶었더니 관망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심화되면서 주 후반부터는 투자 심리가 다소 위축된 모습이었습니다. 다행히 주말 동안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들어오면서 64,000달러 선에서 소폭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기에 이더리움과 알트도잉까지 시장 전반적으로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중동 전쟁과 또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시장에는 항상 변수가 내재하는 만큼 어떤 전략 세워야 하실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기분 좋은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략과 전망들 지켜볼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 마감했던 미증시 상황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다행히 국제유가 급등세가 6거래일 만에 진정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해줬습니다. 여기에 파키스탄이 미국과 이란 간 협상 중재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조금은 완화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46% 오르면서 51,947포인트에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는 0.05% 소폭 오름세를 키워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하락세를 걸어갔습니다. 0.64% 빠지면서 24,975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다만 여전히 리스크가 시장에는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 여부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또 60개국을 대상으로 한 강제노동 관세 부과를 추진한 점이 지수 상승에 제한을 뒀습니다. 이번 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와 같이 주요 기술주들 실적 발표 예정되고 있고요. 여기에 연준의 FOMC 회의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남은 일정들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크립토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 통해서 두 가지 이슈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소식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이후에는 XRP가 어떤 흐름 보이는지까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클래리티 법안 관련 입법 소식입니다. 미국 가상자산 규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클래리티 법안이 8월 의회 휴회 전 통과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존 튠 상원 원내대표가 휴회 전 심의라도 시작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표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상원이 사법부 인사청문회, 전쟁 권한 결의안 등 우선순위 안건에 밀려 정작 클래리티 법안은 본회의 안건에도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발목을 잡은 건 스테이블코인 이자성 수익 처리 방식과 또 공직자 윤리 단속 권한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상원 가결에 필요한 60표 확보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타이밍도 문제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8월 초부터 한 달 넘게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복귀 이후엔 11월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될 예정인데요.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하원 재의결과 대통령 서명까지 남은 절차를 마칠 시간적 여유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연내 입법 자체가 무산되거나 후퇴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고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 입법 통과 소식까지 함께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리플인데요. 리플이 수년간 이어진 수렴 구간 상단을 돌파했다는 기술적 분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상승 기대감 시장에 다시금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XRP는 단연간 형성된 삼각형 패턴을 돌파한 뒤에 이 장기 상승 채널을 확인하는 재테스트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현재 1.1달러선 안팎에서 거래 중인 가운데 이 0.85달러선 지지선을 지킨다면 1.24달러 또 저항선까지 뚫는다면 장기적으로는 30달러 선까지도 갈 수 있다 하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건 이번 전망이 차트 분석에만 기댄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XRP 원장 생태계에서 AI 에이전트 간 자동화 결제, 이른바 기계 간 금융 거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자산운용사 ETF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관 수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진 모습입니다.
단기 가격보다는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돌파와 같은 기술적 구간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나볼 수 있는 두 가지 소식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일 이 시각 대비해서 전반적으로 코인들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살펴볼 텐데요. 1.13% 올라주면서 64,000선을 넘어서 65,000달러 선 돌파한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3.49% 큰 폭으로 올라주고 있는데요. 1941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XRP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의 경우에도 0.9% 올라주면서 1.1달러 선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솔라나 역시 2.19% 올라주면서 76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행히 상승세를 다시금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 주의 시작 어떤 전략과 함께해야 할지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월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방송 끝나고 나서도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꼼꼼하게 받아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에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의 전략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만큼 많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또 월요일인 만큼 이번 주 대응 전략 더욱더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안녕하세요. 현재 차태현 전문가라고 하고요. 이번 주도 과연 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그리고 대응 방법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시장을 좀 어떻게 이겨낼지에 대한 방법들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뿐만 아니라 이 다음 주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항상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 알트코인 단에서의 흐름도 항상 꼼꼼하게 점검해주고 계시는데요. 또 차트를 통해서도 면밀한 분석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시장 안에서 혼자서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 세워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 주말 동안 비트코인이 하락하지 않고 64,000달러대 선에서 든든하게 방어를 해줬습니다. 또 방금 시장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65,000달러대 선까지 회복한 모습인데요. 이제 시장의 흐름 전문가님과 함께 실시간 차트 확인해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란과 미국 전쟁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또 들어와주고 있고 FOMC를 앞두고 있는데 현재 비트코인 흐름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자, 그래서 뭐 비트코인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대 같이 이야기를 드렸던 게 주봉이 갱신되고 나서 어느 정도의 아랫꼬리는 필요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주봉을 보게 되면 결국에 아랫꼬리를 만들어주고 주말부터의 상승이 좀 잘 나와준 모습인데 이번 주는 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하는 편이 좋냐라고 하면 일단 단기적인 추세 자체는 계속해서 상승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저점을 잡아주고 나서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보면
결국에 이 구간 반등이 들어오고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밀린다라고 하면 충분히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 드렸던 점.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비트코인이 저점 대비해서는 약 2.6%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 전략도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번 주도 뭐 어느 정도의 아랫꼬리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지금 우리가 30일 날 우리가 위치해 있는 뭐 FOMC도 큰 이벤트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번 주 자체는 뭐 어느 정도의 하락은 나올 수 있으나 그래도 결과적으로 다음 주 주봉 갱신 전까지는 이 직전 고점은 충분히 갱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번 주는 아무래도 하락보다는 상승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 편이 거래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의 경우에는 조금의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상승의 여지는 확실히 있다라고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번 주의 경우 FOMC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 조금 변동성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고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님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현물 ETF가 주간 자금 유입에서 비트코인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또 주중에는 195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또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조금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전문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이더리움의 흐름은 어떨까요? 이더리움을 보면은 뭐 지난주에도 이더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단 저점 자체가 비트코인보다도 조금 더 높았고, 네. 상승폭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강할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상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결국에 이더리움이 지난주에 먼저 고점 갱신을 해줬고 그다음에 뭐 되돌림이 들어오는 규모를 만들었지만 비트코인보다도 지금 저점이 조금 더 높았던 점, 그리고 지금 상승에서도 비트코인은 직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는데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고점을 갱신했다는 점. 그래서 지금 1960불 가량까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저는 그래도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주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만들어 줄 건데, 그럼 나는 지금 뭐 신규로 어디서 뭐 잡아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더리움이 1900불 초반까지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이 구간이 이번 주에 저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분들은 체크하셔가지고 1900불까지는 밀릴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올라올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이번 주 대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비트코인보다 저점이 높기도 했고 또 고점까지 갱신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의 경우에 언제 들어올지 고민이 된다.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전문가님께서는 이 1,900달러 선 초반까지 조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정확한 타이밍 필요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정보 많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솔라나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솔라나도 직전 시장 상황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올라준 모습 보였습니다. 이 솔라나 앞으로도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에 지금 그래도 뭐 이더리움, 네. 비트코인 뭐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알트코인 거래하시는 분들도 뭐 알트코인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실시간 대응이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뭐 여러분들이 뭐 상승을 보겠다, 뭐 큰 수익을 내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지금 어쨌든 분위기가 바뀌었고 이 다음부터 움직임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직전 고점 돌파를 해줘야 된다. 이 라인이 약 15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라인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좋은 모습 나와줄 수 있으니까 솔라나 거래하시는 분들은 조금 여유 가지고 15만 원을 돌파하는가 여부 체크하시고 거래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솔라나의 경우에는 이 15만 원을 돌파하는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 솔라나의 흐름도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전략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고 또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할지 고민되시는 부분 역시 실시간으로 정보방 안에서 다양한 전략들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경우에는 1.05에서 1.14달러 박스권선에서 계속 움직임을 이어가지고 있는데요. 또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이 기관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의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뭐 1.15달러 선 상향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 안착 여부가 향후 가격 흐름의 핵심 분수령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리플에 대해서는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리플은 일단 뭐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생각할 만한 지금 당장 그런 자리는 아니라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리플이 일단은 저점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 그렇다고 고점이 높아지는 구간도 아니고요. 우리 4시간 차트 구간에서 보면은 아직도 지난주에 시작했던 레벨에서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큰 상승이 나온다, 추세를 돌린다, 이렇게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클래리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리플의 상승 또한 더 늦춰질 수가 있고, 그 후에 가서 통과가 된다 한들 우리가 기존에 봤었던 뭐 5천 원까지 가는 그런 상승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뭐 추세가 좋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길게 끌고 갈 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예의주시하면서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리플의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은 시간을 갖고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리플은 한번 시장 상황 계속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실시간 대응 상황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문가님의 전략들 정보방 안에서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전략들 꼼꼼하게 함께 정보방 안에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난주 히든 코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이캐시 가져오셨는데 사실 뭐 2주 전부터 급등하더니 맞습니다. 지난주 역시도 오름폭을 크게 키워내는 모습이었어요. 어떤 흐름 이어졌을까요? 일단 이캐시 같은 경우가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좋은 추세를 이어갔고 네. 좋은 상승이 나왔었는데 저는 항상 뭐 되돌림, 눌림을 잘 그래도 공략을 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캐시도 제가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레벨을 보시면은 결국에 되돌림이 잘 나왔다는 점. 그래서 되돌림에서도 우리가 상승이 약 15% 이상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인들은 사실 시장을 실시간으로 봐야지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코인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 거래하는 게 어렵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뭐 포지션들 그리고 현물 종목들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시장상 전부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정보방 들어와서 보시면 되시고, 그래서 이번 주 히든 코인 그냥 바로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드리면은 일단은 이번 주 히든 코인은 뭐 그래도 추세 자체는 우리가 직전에 봤던 이캐시랑 되게 비슷한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이캐시도 저점에서부터의 이런 상승이 나와주면서 고점이 같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만들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려는 이 코인 자체도 지금 고점 갱신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하나의 상승을 본다 하더라도 직전 고점까지 볼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 히든 코인도 사실 뭐 정말 좋은 구조를 만들어 놨고 우리가 거래하기에도 꽤 나쁘지 않은 구조에 있어서 지금 시장 상황, 뭐 시장이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에 있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시장 상황도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혼자서 하시는 건 사실 많이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현재 뭐 저희 정보방에서는 무료로 전부 우리가 관점 공유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히든 코인이랑 그리고 시장 상황들 전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지난주 히든 코인은 이캐시였습니다. 역시나 되돌림이 잘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이번 주 히든 코인까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전문가님 이렇게 꼼꼼하게 차트 분석해 주시면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면 좋을지 또 다양한 전략들 항상 공유해주고 계시니까요. 정보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타이밍과 시장 상황에 따른 대응 전략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할 알트코인 단에서의 코인들이 조금 있을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번 주 우리가 뭐 좀 지켜볼 만한 네. 것들, 뭐 여러분들이 뭐 알트코인, 뭐 대형 코인들 이런 것도 보겠지만,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우리가 알트코인은 어떤 걸 사야 될까? 이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이 시장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리가 주목할 거는 코인 시장 당연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주에 FOMC가 있고 미국의 금리 결정은 어쨌든 동결은 거의 확실시가 됐는데 이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이냐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냐가 중요한 건데, 이 부분에서 뭐 나스닥이나 그리고 우리가 현재 국내 증시, 어쨌든 우리가 해외 증시나 그리고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돈이 몰려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두 자리에서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멜팅다운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도 이번 주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금리 동결은 동결인데 우리가 그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케빈 허씨가 어떤 발언을 이어나가는지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서, 그래도 근데 혼자 체크하는 게 어렵다 하면은 좀 같이 보면서 같이 매매 이어나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FMC 금리 동결 관측이 여전히 우세한 건 맞는데 혹시나 깜짝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 케빈 호씨 같은 경우에 현재 그 선제 안내를 폐기한 탓에서 이 충분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깜짝 인상을 한다 하면은 혹시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조금 갖춰봐야 될까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깜짝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락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하락 자체가 너무나도 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FOMC에서 보여줬던 거는 케빈 점도표를 봤을 때 연내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말쯤에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만약 이번 달에 우리가 금리 인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장 하락 자체가 너무나도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패드워치나 이런 차트를 참고해서 보게 되면은 이번 달에 뭐 그래도 금리 인상 확률보다는 동결의 확률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지금 이번 달에 당장 CPI도 너무 잘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번에 FOMC에서는 금리 동결 이후에 조금 그래도 희망찬 이야기 그러니까 비둘기파적인 그런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 움직임도 이번 주에 좀 어떻게 움직여 줄지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드렸지만 단기적으로 그냥 오늘만 좀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지금 상승이 나온 이후에 여기서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돌파를 해줘야 우리가 그 상승을 원하는 움직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이 구간이 지지였던 구간이 저항으로 바뀐 모양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지지가 나와줬고 그리고 저항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었다 보니까 지금도 저항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비트코인이 그대로 돌파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움직임 자체가 매우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차라리 여기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 뭐 63K 초반이나 64K 후반 그러니까 이 구간들까지 나와주면은 사실 주봉상에서도 꼬리가 조금 이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FOMC 전에 하락이 나오고 상승이 나올 거냐 혹은 FOMC 때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주 그래도 중요한 이슈들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체크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할 부분은 지지를 해주고 또 저항해줄 부분에서 뚫어 나가주면서 현재는 조금 오름폭을 키워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FOMC 금리 인상보다는 당연히 동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혹시 이렇게 금리 깜짝 인상이 나온다 하시면은 시장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다양한 예측과 다양한 정보들 함께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려볼까 하는데 혹시 이번 주 아주 단기적으로 아니면 오늘이나 뭐 3일 내로 이렇게 단기적인 전망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코인이 있을까요? 이번 주 그러면은 뭐 가장 중요하다 싶은 거는 그래도 오늘 시바이누 가지고 좀 잠깐 이야기를 드리고 네. 싶은데 시바이누가 주말부터 상승이 좀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어쨌든 많은 분들이 거래하는 코인이고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했기 때문에 시바이누가 지금 저점 대비해서 상승률을 보게 된다면 약 30%가 넘는 그러니까 4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뭐 도지코인 그리고 시바이누 뭐 들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으실 거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매수 관점을 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오늘 그리고 이번 주 어떻게 좀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은 일단 시바이누의 우리가 이제 하락 자체 그러니까 이런 횡보 기간 자체 너무나도 길었습니다. 이 고점에서부터의 하락이 거의 지금 1년이 넘게 진행이 됐는데 일단 이 하락 추세는 돌파가 됐다는 점 그래서 지금 거래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그러면은 완전히 좀 상승의 시작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너무나도 이제는 그러면 옛날처럼 이런 움직임의 상승이 나와줄까 이렇게는 우리가 또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차트로 보더라도 신저점이 갱신이 됐고 보통 이렇게 신저점이 갱신된 코인들을 봤을 때 이 구간에서부터는 사실 우리가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이 앞선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뭐 되돌림 여기서 뭐 사실 최소 되돌림폭 그러니까 38% 정도의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0.013 이 부분 뭐 60% 상승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승이 바로 나온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안 되고 시바이누 자체는 그냥 이번 주 여러분들이 짧게 대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자리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0.0072원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간 여기서도 지지는 꽤 잘 나와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점 그래서 되돌림이 들어왔을 때 사실 이 저점을 갱신하게 된다면 조금 애매해질 수가 있어서 이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시바이누 이번 주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바이누 차트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